나의 심장은 건강한가? 내 심장은 건강한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할게요. 재밌게 할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장기가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장기가 심장이에요. 우리 몸의 장기는 거의 대부분이 두 개예요. 콩팥도 두 개잖아요. 폐도 두 개고, 눈도 두 개고, 심지어 콧구멍까지는 두 개잖아요. 그런데 심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콩팥이 두 개 같으면 하나 고장나도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폐가 두 개인데 하나 고장나도 이상했어도 하나가 살 수 있잖아요. 콧구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눈도 두 개예요. 그죠? 그 심장 하나밖에 없는 거라. 이 심장은 자기 주먹만한 곳으로서 왼쪽 가슴에 있으면서 이것이 어머니 모태부터 뛰기 시작해서 어머니 뱃속에부터 뛰기 시작해서 일생 동안 단 1분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주무시도 하지만 이 심장은 주무시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몸의 장기 중에 다른 장기는 존댓말 안 붙입니다만은 거기 심장에는 존댓말을 붙입니다. 주무시도 안 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주무시도 하지만 이 심장은 주무시도 안 하고 여러분 쉬고 있는데도 계속 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부터 심장에 대한 고마움을 아세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고마운 마음을 아는 나머지 심장 좀 쉬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심장 고마워.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다오. 뭐 이렇게. 근데 이 심장은 1분에 몇 분쯤 뛰느냐면 여러분 조용히 앉아있을 때는 한 70분쯤 뜁니다. 1분에. 심장이 수축했다가 쫙 이렇게 1분에 70분쯤 뛰어. 보통 이제 70분에서 한 80분, 90분을 뛰어. 근데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심장이 1분에 가만히 편히 쉬고 있는데 만약에 100회 이상 뛴다. 빨리빨리 뛴다 하면은 심장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천히 뛰면 뛸수록 그 심장은 좋은 심장이라. 힘이 없어서 천천히 뛰는 거 말고 튼튼해서 천천히. 왜 천천히 뛰냐면 하면 확 수축할 때 혈액을 온몸으로 많이 내보내면 빨리 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피 속의 혈액이. 예. 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몰라야 내가 필요하지. 우리 혈액은 5리터예요. 5리터. 5리터야. 5리터인데 이거 왜 5리터라 그러냐 하면 이래서 5리터입니다. 이제 우리가 맥박이 70회쯤 뛰거든. 1분에 70회 뛰면은 한 번 심장에서 혈액을 확 내보낼 때 70ml 정도 내보내요. 그러면 70 곱하기 70 하면 77이 49. 야, 5리터 되잖아요. 계산이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회쯤 뛰는 사람은 왜 100회 뛰느냐 하면은 한 번 수축할 때 혈액을 많이 못 내버리고 50밖에 못 내버리면 이게 100회 뛰어야 5리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운동을 열심히 하는 마라톤 선수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1분에 40분밖에 안 뛰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엄청 놀랬지요? 속으로 놀랬습니까? 속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125ml 한 번 수축하는데
125ml 쫙 혈액을 많이 내보내니까 그러면 5리터 딱 되잖아요. 그러면 맥박이 천천히 뛰는 사람일수록 심장이 튼튼해서 한꺼번에 혈액을 많이 내보니까 맥박이 자주 뛸 필요 없잖아요. 맥박은 어디 있냐면 맥박은 어디 집습니까? 아시네. 설명 안 해도 되겠네. 여기 이렇게 맥이 뛰지요. 맥이 뛰죠. 심장에서 혈액을 딱 날 때 여기 동맥피가 흐르는 거예요. 보통 동맥피는 몸 속으로 흐르는데 이건 좀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잘못 다치면은 여기 다치면 동맥피가 쫙 나오거든요. 빨리 이어서 압박을 해서 피가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정맥피 이렇게 들어가는 피는 피가 나도 그냥 이래 흐르는데 괜찮은데 동맥피 이건 위험해요. 여기도 그다음에 목을 요래 한번 해보세요. 요래 해보세요. 옳지. 뜁니까? 저는 안 뛰는 거 같나? 안 뛰면 죽어요. 뛰지요. 뛰지. 뛰지요. 뛰지요. 요 동맥피가 촥촥 내려 올라가는 거야. 한번 다시 요거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이래 뛰고 있습니까? 예. 땅, 이렇게 뛰지요. 자, 그걸 1분에 딱 계산해 보면 딱 계산하면 내 1분에는 몇 분 뛴다. 1분에 80분 뛰면 혈액은 한 번 수축할 때 얼마나 내보내겠다.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맥박이 땅 이래 뛰어야 심장이 건강하지. 규칙이 이래 뛰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땅 따당 이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땅 따당 이래요. 그럼 이제 심장에 이상이 왔는 거야. 그 부정맥이 왔다 이래 된 거야. 그럼 맥을 옛날에 한의원들이 맥을 탁 짚고 건강을 아주 잘 알아내지요. 그리고 심장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 심장이 잘 된다 이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짚고는 아들 하나, 딸 둘 이건 안 돼요. 이 심장 뛰는 건데 이걸 짚고 아들 둘, 딸 하나 이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거 심장 뛰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는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피는 심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피는 어디서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겠죠. 뼈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피는 뼈 속에서만 피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심장에서는 만드는 피를 온몸으로 내보는 일이라고. 그래서 심장이 튼튼해야 혈액을 온몸으로 잘 내보내서 각 조직과 장기에 산소와 영양물질을 잘 공급해주고 그 조직과 이 장기에 생긴 탄산가스, 노폐물을 빨리빨리 제거해주고 이 일을 심장이 하는 거예요. 심장이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의 심자는 무슨 심자입니까? 마음 심자. 잘하시네. 알면 큰 소리 해버려. 속으로 한다. 속으로 이러지 말고. 자, 뭐 틀려도 괜찮잖아요. 뭐 틀린데도 화음이 여러분들 안 가니까 누가 했는지 몰라요. 심장의 심자는 무슨 심자라고? 그렇지. 마음 심자지요. 다 알면서. 너무 착하고 겸손해서 그렇다. 마음 심자죠. 우리 몸에 마음 심자 붙어 있는 장기는 이 심장 하나밖에 없어요. 왜 여기 마음 심자 붙어 있냐면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변화를 가장 많이 받는 장기가 심장이라고 그 마음 심자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음을 조이는 생활을 너무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심장이 약한 사람이 참 많아요. 심장병 환자도 많고요. 많아요. 과거에는 심장병 환자가 없어가지고요. 심장병 연구를 모였어요. 박사들이. 환자가 있어야 연구를 하지. 근데 요즘은 너무 많아서 병원에 심장병 환자가 요즘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조이는 생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심장이 탁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죽은데 문상 가가지고 초청집에서 문상 가서 저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상주 보고.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가슴 안 아픕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천당 갔다. 천당 가는 건 좋지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심장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보통 이래 가슴 아프다 그랬죠. 바로 심장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 가슴 속에는 다른 게 없어요. 가슴 속에는 심장하고 폐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폐는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남편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막 남하고 다투고 싸울 때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랬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심장을 편안히 하라 편안하라.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운다. 이게 좀 반대죠, 그죠?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마음을 평안히 하시시오. 그래 안심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요 스트레스 탁 받으면요 갑자기 기침이 막 나고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그 침이 막 마르고 어떤 집사님들을 앞에 나서 대표기도 시작할 때는 말을 못하는 왜 모르나 스트레스 때문에 침이 딱 말라. 그래 이제 이런데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 물을 기르는 것은 목이 갈증이 나서 기르는 게 아니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면 그 물을 가지고 목을 축이고 침 대신 축이라고 하는데 나는 막 긴장 안 하니까 물이 없네요. 난 침 잘 나옵니다 지금. 처음에 갑자기 발표를 시키면 막 숨이 탁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자 애국가 재창금은 저쪽에서 그 왜냐면 긴장돼가지고 목이 말라서 그런 거야. 이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심장이 타격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라. 뼈가 마른 거야. 그래서 뼈 속에서 뭘 만들어낸다고? 피를 만들어낸다. 이야, 까지. 야, 그 피는 어디서 뿜어낸다고? 심장에서 뿜어내요. 심장이 상하게 되면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 화면을 한번 보고 화면 한번 봅시다. 옳지. 이거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그냥 다른 거 보고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했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내가 한 열흘쯤 걸렸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박수 한번 쳐줘서. 직접 제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는 거야. 쓰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요 밑에 점선하고 요 점선 요거는 실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학생들을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 시키기 전에는 맥박수가 이거 보니까 80번쯤 뛰었어요. 그 운동 시키고 6개월 운동 시키고 맥박수가 63회로 떨어졌어요. 그럼 심장이 튼튼해졌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운동을 막 운동 중에 이 맥박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운동 그 훈련 전에 운동을 시켰을 때 자, 요거 1분, 2분, 5분, 7분, 9분, 11분인데 12분 동안 운동을 시키니까 맥박이 촥 이리 올라가서 운동 중에. 그다음에 훈련한 후에 운동을 시켜보니까 운동 중에 맥박이 올라가는데 이거보다가 전체 올라가지요. 운동 중에 맥박이 전체 올라가는 사람은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야. 운동 중에 맥박이 빨리 올라가는 사람은 심장이 좀 약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심장이 튼튼해져서 운동 중에도 맥박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을 끝났습니다.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맥박이 감소되는 거 보니까 훈련하기 전에는 맥박이 이렇게 감소되는데 훈련한 후에는 맥박이 금방 빨리 감소되죠. 그래 회복이 빨리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운다 오늘. 그 심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심장병을 좀 알아야 됩니다. 주로 어른들이 심장병이 오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요. 이 심장은 뭐 크기가 어느 정도 크다고? 그렇지. 자기 주문하는 거. 야, 강의 잘 듣는다. 내가 강의를 잘하는지 잘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심장이 자기 주문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심장 자체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 이름이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무슨 동맥이라고? 관상동맥. 이거는 왜 관상동맥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면류관 같이 생겼다고. 그 면류관,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에서 이 심장 자체의 혈액을 공급하는 이 혈관이 세 가닥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닥인데 이 관상동맥 세 가닥 이것이 또 면류관 관같이 생겼다고 관상동맥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야. 이 관이라고 이래 쓰세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요. 잘 쓰지요? 이래 관상. 이 관상 보는 게 아니고 얼굴. 면류관 같이 생겼는 관상동맥이 이 심장에 세 가닥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 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제 협심증이 왔다고 합니다.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이 오는데 어떤 몸에 이상이 오냐면 이상하게 왼쪽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나고 찌르는 느낌이 있고 압박감이 있고 답답하고 조금 통증이 오고 왼쪽 어깨하고 왼쪽 팔이 좀 저리고 아프고 이럴 때는 협심증이 왔다고 이렇게 우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짧게는 30초, 길게는 한 10분 좀 지속되다가 씻었듯이 괜찮습니다. 보통 2, 3분 정도 오다가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30초, 어떤 사람은 한 10분 정도 오다가 막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아프고 답답하고 찌르는 것 같으면 자기 가슴을 탁탁 쳐요. 이래. 탁탁 쳐요. 탁탁 치니까 안 아프거든. 아, 내 가슴은 치면 안 아프구나.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쳐도 안 아파져요. 그게 본래 그래요. 그런데 일단 그런 신호가 딱 오면 협심증이 왔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좁아지고 어지간히 막혀도 본인이 잘 몰라요. 이미 정상이 조금 왔으면 그는 답답하고 찌르고 아픈 것이 조금 오면은 한 상당히 꽤 막히는 거예요. 그래 본인이 잘 몰라요. 왜 모르는 거를 내 그림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 또 나올 겁니다. 그렇지, 나왔지. 내가 나오라고 했거든요. 나오라고 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 관상동맥이요. 25% 막혀도 일로 올라가면 100% 관상동맥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본인이 몰라요. 자, 보십시다. 50% 막혀도 잘 몰라요. 이건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느낌. 75% 막혀야 이제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듣겠죠? 다시 말하면 25%, 50% 이것이 좁아지고 막혀도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50% 이상 막혀야 이제 이 막힌 줄 알아서 이 왼쪽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있고 압박감이 있고 찌르는 느낌이 있고 이런 오는 거예요. 오니까 이때는 빨리 병원에 가면은 아직 완전히 안 막혔을 때는 병원에서는 수술도 안 하고 요즘 치료를 잘 하잖아요. 아시겠지요? 오늘 이것만 들어도 본전 끊졌다 이거.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완전히 다 막히면 혈관이 완전히 탁 막혀보면 그 밑에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공급 안 되는 그 심장 근육은 괴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심경색증이 왔다 가지고 심근경색증, 심경색증이 왔다 해가지고 잘못하면 그럼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 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급사하는 수가 있어요. 많은 분이 그런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혹시 통증이 와서 그럴 때는요 어디 숨어가지고 그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 아프면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코미디언 아까운 분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래 근데 몸이 아프면요 사람 앞에 쓰러져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사람 있나 없나 없으면 사람 있는 데로 뛰어가가지고 그러거든요 빨리 병원 옮겨가 살 수 있잖아요. 그때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심경색증 오는 거야. 심장은 몇 개라고? 그래,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심장병은 주로 왜 오느냐?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그림을 준비 잘했어요. 옳지? 심장병이 오는 원인을 보십시오. 첫째, 담배를 피우면 심장병. 이거 보시죠. 요거를 100으로 칠 때 담배를 피우면 심장병 발병률이 2배나 더 높아요. 그 담배를 피우는 거 안 되는 거야. 그 담배를 끊으세요. 끊으세요. 담배 끊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끊어야 됩니다. 어디서 끊어놓고 또 담배 옹치 막 주고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담배도 피우고 뚱뚱한 사람은 심장병 발병률이 3배나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요, 배가 아파 나온 사람은요, 배를 집어넣으세요. 근데 억지로 집어열심히 하고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 좀 해가 집어야지. 막 집어열라고 지금 노력하는데 그러지 마.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고 뚱뚱하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심장병 발병률이 4배나 더 높아요. 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그림 봅시다. 다음 그림 봅시다. 이것도 2번 말해야 나오네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중요한 거는 빨리 안 나와요. 맞지요? 이거 보시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 심장 이만큼. 이거 나빠요. 나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조금 하는 사람은 조금 좋아져요. 심장. 그 다음에 운동을 중간쯤 하는 사람 이래 돼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요. 숨이 조금 차도록 하루에 1시간을 일주일에 5일 정도 하면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 운동 부족이 심장병. 그래서 그러면 담배, 또 비만, 또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운동 부족. 나 머리 좋다. 예, 나는 겨우 알았는데 그래. 이래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음 슬라이드. 다음. 이거 참 재밌는 그림인데 복잡해 보이죠? 복잡한 걸 내가 쉽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거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심장병 환자를 수술을 했어요. 아까 전에 심경색증 왔는 사람을 수술을 딱 했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해서 보십시오. 운동을 시키는 거야. 운동을 시키는 거야. 운동을 시키니까 차차 이게 좋아지죠. 이거 보십시오. 요거는 심경색증 환자고, 요거는 심장 수술되는 환자고, 다 같이 운동을 시켜서 3주, 5주, 8주, 10주, 15주, 20주를 운동시키니까 세상에 이 기능이, 자기 기능이, 여기 있던 기능이, 이거는 정상인 사람, 심장병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운동을 시켰어요. 여기서 시키고, 요거는 심장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운동을 세게 시키면 안 되잖아요. 요 200칼로리 정도 정상인이 운동을 시키면 요거는 조금 체면 가볍게 운동을 시켰는데 세상에 20주 지나니까 기능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옆으로 쭉 나가 보십시오. 정상인이 처음 운동하면 똑같이 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서 15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정상인하고 똑같이 운동할 수 있었는 거야.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데 이 운동이 이만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혈압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했냐면 전문가의 운동 처방을 받아서 꼭 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숨이 조금 차도록 하루에 1시간을 일주일에 5일 정도 하면 건강해지는데, 만약에 고혈압이 있다든지 심장병 있다든지 수술을 받은 이런 사람은요, 요즘 큰 병원에 가면요, 이 운동 전문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다 하루 단계적으로 운동시키면 세상에 몇 개월만 운동하면 정상인같이 운동할 수 있는 거라. 그렇다고 심장 아팠다고 수술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즘 병원에서는 그걸 알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수술하고도 운동을 막 시키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심장이 참 이렇게 중요한데, 심장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죠. 혈액순환을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사망을 정확히 진단할 때
사망을 정확하게 진단할 때 심장이 멎어야 사망입니다. 뭐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 배가 터졌다, 간이 터졌다, 머리가 깨어졌다, 사망 아닙니다. 반드시 심장이 멎어야 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터졌다, 뭐 간을 다쳤다, 내가 뇌를 다쳤다, 그럼 무조건 그 사람은 병원에 온 겁니다. 심장이 딱 멎었으면 병원에 안 온 겁니다. 거적을 덮어봅니다. 죽었다. 이 심장을, 심장이 멎어야 정확하게 사망으로 인정하거든. 그 요즘은 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뇌사는 사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게 좋으냐, 인정 안 하는 게 좋으냐, 여러분? 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좀 반대로 말하면 그게 답이 맞아요. 인정하는 게 좋아요. 뭐 잘 모르면 거꾸로 돼버려도 만수가 있어. 왜냐면 그럼 뇌사는 사망이 아닌데 왜 사망으로 인정하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는 저는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뇌사가 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뇌사가 돼서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반드시 뇌사는 사망합니다. 전에 살아난 사람 봤는데 혹시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뇌사가 아니고 식물인간입니다. 식물인간하고 뇌사하고는 다릅니다. 뇌사는 뇌가 죽어봅니다. 죽으면 곧 그분은 거의 며칠 이내에 다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호흡기를 장치하면 살아있고 떼면 그대로 죽습니다. 장치해도 일주일까지 못 갑니다. 보통 아마 오래 가도 2주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식물 인간은 살 수가 있습니다. 식물 인간은 뇌사하고 다릅니다. 소화도 어느 정도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호흡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이게 식물 인간. 그 식물 인간도 심하면은 살아나기도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그래서 뇌사가 되면 완전히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사망으로 인정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장기를 떼어가지고 장기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5사람, 6사람, 7사람, 8사람까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 여러분요 지금 장기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럼 내 뇌사가 딱 되면 넌 만에 한 사람은 살아나면은 떼어주면 안 되지만은 그 100% 죽기 때문에 그거 떼어줘야 돼요. 떼어줘야 돼요. 여러분 떼어주세요. 그 장기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사람 살려주고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그걸 실천하고 그래야 되지. 실천해야지.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눈이 없는 사람 일생 동안 눈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눈 감아 보십시오. 그래 하루 종일 있어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 한 사람은 장님이었어요. 책 제목이 나는 포기를 원한다. 세상에 얼마나 보고 싶으면 자기 책 제목에다가 나는 포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에게 내 안구를 기증해 주면은 마지막 가는 길에 참 보람된 삶을 살고 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네. 헬렌 켈러가 나서 몇 개월 만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일생 동안 눈을 뜰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했지만은 자기 장기 기증만 해놨고 기증했더만은 내 강의에 감동을 받았든지 강의 마치고 나간 뒤에 한 사람이 뛰어오더만은 박사님 저도 눈을 기증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한쪽 눈만 기증한대. 왜요? 그러니까 천당 갈 때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천당은 우리 유한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 영안으로 가는 것이죠. 어느 둘 레위분이 장님이었어요. 앞을 못 보고 부인도 앞을 못 보고 남편도 앞을 못 보는데
누가 안구를 기증해 주가지고 남편이 눈을 뜨게 됐대요. 세상에 눈을 뜨니까 삼라만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앞에 보니 자기 부인이 앉아있거든. 자기 부인을 보고 인사하기를 처음 뵙겠습니다. 부인이 또 안구 기증받아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삼남만상이 보이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부인이 하는 말 답을 하기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갈 때 이 장기를 잘 기정하십시오. 여기서 있는 저도 다 기증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될 때는 유언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죽게 되면 유언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저는 내 주머니에 항상 유언장을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 내가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내 수첩을 뒤져보아라. 그러면 노란 종이 쪽이 나올 것이다. 그게 내 유언이다. 그래서 난 수첩에 이런 유언장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유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모든 장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내 시신은 후학들의 연구용으로 서수지면 고맙겠습니다. 1991년 1월 1일 황수관 내 사연을 일어났습니다. 딱 이어다니면서 혹시 무슨 사고 나면 사람이 갑자기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내가 전에요 한번 가평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난 뒤에 앉아서 새벽에 갔어요. 한 집에서 5시 반에 나와서 가평 쪽으로 강연을 가는데 난 뒤에서 좀 졸았어요. 뒤에 내가 졸고 있는데 운전수가 졸아본 거야. 내가 졸면 지가 졸면 안 되잖아요. 뒤에 박사님이 존다고 나도 자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라. 나는 지 운전수가 좋은 줄 모르고 제가 졸음이 오니까요. 제 갓길로 갔어요. 갓길로 쫙 가다가 세상에 2차선을 지나서 3차선을 지나서 중앙선을 지나서 그럼 저쪽 차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 안 와서 그 다음에 또 2차선을 지나서 다리 난간을 박아봤어요. 콱 소리 나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라서 손을 딱 내면서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근데 다리 난간을 들어받아 난간이 부러져 가지고 그 계곡에 차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차가 다 찌그러졌어요. 난 뒤에 앉아서 아이고 죽었구나. 내가 죽었나. 그때 죽었겠으면 살았겠습니까? 살았지. 이분 저분 내 죽은 줄 알고 있네. 그러면 죽었으면 내가 부활했습니까? 그래 내가 내가 죽었나. 내가 살았어요. 아이고 내가 살았구나. 피는 막 흐르고 있는데 내가 살았구나. 그래 앞에 운전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큰일 나는 거야. 운전수 네 죽었나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야. 너 살아심 왜 그래 있느냐 이렇게. 박사님 돌아가신 줄 알고 나도 죽어버렸고 왜 이래 힘들게. 이놈아 나도 살았다. 같이 나가자. 그래 뭐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억지로 문을 열고 둘이 나왔어요. 나와서 언덕에 기어올라 오는데 둘이 기어오면서 그때 그게 아침 6시 반쯤 됐어요. 떠올라 오니까 나는 이 손에 피가 쭉 흐르고 여기 유리가 좀 박혀 있고 운전석에는 눈태가 반태가 돼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손수건을 내고 휴지 내가지고 닦아가지고 솔직히 말로 닦아주기는 내가 여러분요 교통사고 나서 운전수는 죽어도 되지만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쁩니까? 왜 그러냐? 운전수는
운전을 눈을 뜨고 해야 된다는 임무가 있고 책무가 있고 나는 뒤에서 졸아도 괜찮지만 지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듣겠지? 물론 다 살아야 되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내가 운전해서 태워다니면 나는 죽어도 되지만 뒤에 사람 죽으면 안 돼. 자기 실수가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여러분 그 중앙선을 넘어가 1차선 들어갔을 때 저쪽 차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쪽 차 사람 다 죽잖아요. 갑자기 왜 열이 나노? 절대 그러면 안 돼. 물론 다 살아야 되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피가 흐르는데 네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그걸 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내가 닦아줘서 박사님 괜찮아요. 박사님 고마워요. 나는 그때요. 사람은 이래 죽구나. 갑자기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살려준 것 같아. 내가 매일같이 죽을 준비를 해야지. 저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내가 매일같이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래 되구나. 그래서 내 이 손에 이거 흉터가 이래 있습니다. 이 흉터 이것이 바로 그때 떨어져서 그런데 이것을 치료를 하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는 당신 왜 그래요? 차에 떨어졌다 소리를 안 하고 내가 저 차가 파킹하는데 저 차가 오는데 내가 이래 막다가 이 찡겨붙다 그래. 우리 집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 방송 나가면 큰일 났대. 내가 그거 떨어졌다가 얼마나 놀라겠냐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죽었다면 제 집 사람이 뛰어와서 제일 먼저 내 지갑을 뒤지고 우선 돈부터 빼내고 우선 사는 사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노란 종이 쪽을 찾게 될 것입니다. 찾으면 내 몸의 장기를 기증하고 내 시신을 내 유언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는 죽으면 무덤도 없습니다. 이렇게 장기를 기증하고 시신을 기증하는 걸 이것을 한 10몇 년 전에 결심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장기가 없어 죽은 사람이 많으니 마지막 갈 때 눈을 빼준데 지금 빼주지 말고 마지막 갈 때는 다 장기를 기증하고 저 하늘나라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 그림 남았는 거 하나 더 봅시다. 운동 중에 이런 이상 반응이 올 때는 반드시 운동을 중단하십시오. 첫째, 가슴, 팔, 치아, 턱, 목 부분에 통증이 올 때, 운동을 하는 중에 이런 통증이 있다고 할 때는 금방 운동을 스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인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갑자기 운동 중에 현기증이 날 때 운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셋째, 정신을 잃을 때. 정신 잃을 때는 스탑하라 소리 안 해도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걸 때, 별로 가슴이 톡톡톡 할 때는 이 심장이 무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중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맥박이 불규수하게 뜰 때, 자기 가슴이 쿵덕 이래. 자, 그때 매번 아까 얘기했지. 땅땅 따당땅 땅땅 따당땅 이 때는 비웃을 때는 운동을 중지해야 된다. 아시겠지요? 오늘 유익했습니까?